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들으셨어요? 더 모르시는걸? 아이고, 한 분이 갖고 이렇게 또 썰렁하네. 여러분, 우리 간증을 잘 들으셨는데, 사실 우리 윤선민 실장님이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병이 걸리셨다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이제 이게 사람들이 이런 증상으로 와요. 눈이 안 떠져요. 눈꺼풀이 자꾸 내려와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모르는 사람들은요, 쌍꺼풀 수술을 여러 번을 해요. 쌍꺼풀 수술을 해도 자꾸 눈이 내려와요. 이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의 자가면역 병으로 그 신경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눈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내가 눈을 뜨고 있던 게 이것도 그 신경이 참 멀쩡하게 유전자가 일을 했기 때문에 떠있구나라는 거를 그때야 알겠죠. 네. 그럼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고 손상받지 않으면은 내가 자동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는다는 의미를 모릅니다. 정말 생명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삶과 생명, 생명과 죽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딱 부딪힐 때 굉장히 진짜 생명을 마주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유 실장님이 이게 해서 호흡근까지, 호흡 근육이 이게 마비되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호흡 근육이라는 게 여러분, 이 횡격막이나 그 기타 근육들이 폐를 움직여줘야지 폐가 팽창을 해요. 그래서 우리 소위 압사당하면은 폐는 멀쩡해도 눌리면은 숨을 못 쉬어서 죽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병원을 갔더니 그때 숨을 못 쉬고 있었어요. 그때 아마 인공호흡기 끼고 있지 않았나요? 네.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는 진짜 끝까지 와서 이거 곧 죽나 보다. 왜냐면 그게 의학적인 코스니까. 호흡근까지 마비된 사람이 산 거 본 적이 없거든요. 자, 근데 그리고 나서도 참 여러 가지 이제 간증 속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 2명 있고 세계에 30몇 명이라 그랬나요? 60몇 그 있다는 그 병은요, 진짜 우리들 교과서에 저 구석에 이름 하나 한 줄 써 있는 그런 병이에요. 그 병은 의사들한테 얘기해도 몰라요. 길어요. 림판지오, 레이오, 마이오, 마토시스. 희한한 병이에요. 그때 저도 듣고, 저도 이제 책을 찾아보고, 이런 병이 있구나. 아무도 의사들이 몰라요. 그런 희귀병이, 그것도 이제 자가면역 병이죠. 그런 병이 걸리면서 왜 걸릴까요? 저도 오늘 이번에 또 다시 들으면서, 저 윤 실장님은 어려서부터 현미밥 먹었고요. 어렸을부터 벌써 50여 년 전부터 현미밥, 아버님이 이런 쪽의 선구자셔갖고 현미밥 먹었고요. 아침마다 물 마셨고 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늘 새로웠지. 그러니까 뉴는 맨날 했어. 근데 왜 병이 걸렸을까? 본인이 다 얘기했겠지만 뭡니까? 전적으로 무슨 원인이었어요? 생각의 문제였어요. 생각의 문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거를 좀 이렇게 좀 다시 다시 보는,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되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는 그 몸을 세포로 들어가서 봤어요. 그죠? 가장 작은 단위로 들어가서 봤어요. 세포 가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가장 작은 단위, 거실에 들어갔고 안방에 들어갔고 안방 문을 딱 열었더니 우리 속에는, 그래서 사람 속을 우리가 세포 속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 유전자가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간이 되지만은 여러분이 얼마나 어떻게 강의를 흡수하셨는지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죽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얘기들이에요. 이 얘기들은. 나는 안 아프니까 아픈 사람 니들이나 들어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 매일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덜 아플 때 듣는다면 이 인생이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밝게, 훨씬 더 건강하게. 예? 어차피 우리들 여러분 가는 종착역은 어딥니까? 다 똑같아요. 그죠? 우리 종착역은 다 똑같아요. 어떻게 살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모든 사는 과정의 육신적인 종착역은 다 한 군데예요. 육신적인 거. 근데 이 육신적인 종착역이 과연 나에게 엔드냐, 그죠? 이게 끝이냐? 이 육신적인 종착역이 새로운 알파냐? 완전히 그냥 오메가 온리냐, 알파냐 하는 그 문제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거 모르면 여러분 우리 그냥 동물처럼 살다가 조금 옷 입고 사회생활 하는 동물처럼 동물로 왔다 동물로 가는 수준이에요. 다 흙이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 있는 동물들도 다 흙으로 만들었다고 적혀 있어요. 그렇죠? 재료 면에서는 우리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을 뭐 특별한 재료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사람도 똑같이 흙이에요. 동물도 흙이에요. 그냥 우리는요, 구조나 재료 면에서 육이라는 그 본질에서는 동물하고 다를 게 한 개도 없어요. 단지 그 흙이라는 그 육 속에 우리가 아침에 얘기했듯이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동물들은 우리처럼 사망탈을 격렬하게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조금은 받아요. 학대를 막 몽둥이 찜질하는 개주인, 개 팔아먹는 개주인은 나타나면 개들이 그 사람만 나타나면 막 똥을 싸잖아요. 근데 동네 여러분 개장사들이 한번 나타나요. 그 식용개 사러 다니는 사람. 야 여러분 그 사람이 한번 나타나면요 동네 개들이 난리가 납니다. 짖고 난리가 나요. 그러다가 멀리서 오면 막 소리를 지르는데요. 가까이 가면은 이 개장사들 앞에 흙을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아무 짓을 못하고 오동오줌을 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개들이? 나 개장사 적어놓은 것도 아닌데 뭐 한글로 개장사 적어놨다고 개가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알아요. 왜냐하면은요 동물들도 사망탈을 감지를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 참 좋아하는 사람들을 개들이 압니다. 대부분은 여기 새로 오시는 분들을 우리 개들이 짖어요. 근데 우리 환자들은요 한 번이라도 잠깐이라도 방문했다가 다시 오면은 몇 년이 지나도 안 짖어. 그리고 근데 환자들이 그렇게 심하게 안 짖어요. 이상하게 새로 와도. 근데 이런 뭐 택배 아저씨들 이러면 좀 많이 짖어요. 근데 동물들도 나름의 사망의 전파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면에서는 이 사실은 다를 게 없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속에 유전자가 있는데 우리가 이 가장 자세한 걸 배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세한 거에서 이제는 가장 작은 나무가 있다면 한 나무가 있잖아요. 그 나무가 이파리 속에 이파리에 인맥을 봤다고 하면 돼요. 이파리에 인맥이 어떻게 그려져 있나. 그럼 입에 맥을 봤으면 우리 여러분 밖으로 나와서 뭘 봐야겠어요? 숲을 봐야 되지.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숲을 보러 가는 시간이에요. 세포를 봤다면. 자, 숲을 봐야지 우리가 전체를 또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사진을 보세요. 보시면 뇌가 있지요? 뇌가 이걸 대뇌라고 그래요. 그렇죠? 큰 뇌. 그리고 대뇌에 이게 꼬리가 달린 이거를 여러분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럽니까? 이 꼬리 뭐라 그래요? 혹시 모르세요? 척수신경 아시죠? 내과 가서 흙을 먹었더니 넘어져서 흙이 잔뜩 입에 들어갔더니 지금 씹히네요.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이 우리가 참 몰라요. 그래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요. 아프면 너무 우왕좌왕해요. 근데 이 원리만은 딱 알면 여러분 저는 이 원리를 가리키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원리를 딱
알기 때문에 제가 탁 아프면 저 역시 아플 때 있어요. 알면은 그 원리대로 탁 풀면 그 증상이, 그 병이 참 구름 생겼다가 없어지지 사라집니다. 그 원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척수입니다. 이 척수고요. 뇌와 척수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은 각자 개별적으로 있는 부분은 아무 데도 없어요. 몸은 뇌하고 척수가 어떻게 돼서 연결되어 있어요. 뇌라는 게 뭐냐면 신경 덩어리예요. 신경세포 다발. 그 신경세포 다발은 척수와 바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척수라는 것도 신경세포들의 기다란 다발인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뇌 전체는 전깃줄, 잔뜩 가느다란 전깃줄을 모아놓은 덩어리고 그 전깃줄이 길이로 기다랗게 이어진 게 그게 뭐예요? 척수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그림을 한번 그려. 뇌라는 거하고 여기 손해가 있고 이렇게 뭡니까? 이 전깃줄이 이렇게 연결해서 뇌하고 척수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여러분하고 네트워크라는 한 개념을 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네트워크는 뭐예요? 연결이라는 거예요. 연결. 사람의 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를 알면 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그 연결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를 알면 문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모든 병이 풀려져요. 이 연결을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옆으로 본 모습을 이제 뒤로 다시 한번 봅니다. 뒤로 보면 이 척수에서 여러분 여기는 가느다란 또 신경들이 나오죠. 이걸 소위 자율신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현비가 질문했던 무조건 반사가 일어나는 신경들이에요. 자율신경이 이 척수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신경들이 모든 장기에 다 갑니다. 모든 장기. 하나도 빠지지 않아요. 모든 장기에 이 자율신경이 다 가요. 그래서 이 자율신경이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의식적으로 내 마음으로 조절하자 이래서 될 수는 없는 거를 다 조절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깜깜한 데 가면 눈동자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지죠? 그거는 내가 커져야지 해서 커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나 팔을 이렇게 올려야지. 이거는 내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가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산책 가다가 멧돼지를 만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멧돼지. 술안주로 좋네. 이렇게 아니잖아요. 무서워요. 그러면은 심장이 팍팍팍팍팍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혈당이 막 올라요. 혈압도 막 올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도망가야 된다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율신경 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감, 하나는 부교감이 있어요. 교감은 도망가게 하는 거. 부교감은 도망이 끝나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 정상으로 됐어. 되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감과 부교감은 뭡니까? 이렇게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높아질 때 높아져야 돼요? 나는 그렇게 혈압 올라가는 거 좋지 않아. 그러니까 뭐야? 멧돼지 나타나도 조용히 멧돼지구나. 이러다 보면 맥혀요. 네. 호랑이 만나서 호랑이 이러고 있으면 불나면 뭐예요? 불났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라고요. 우리 몸의 창조주가 업 앤 다운 신경을 밸런스를 맞춰줬어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자율신경이 참 많은 병 중에 여러분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게 있어. 자율신경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올라가 있을 때가 아닌데 늘 올라가 있어. 네? 심장이 막 자주 팍팍팍팍팍 뛴다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부정맥. 사람이 오를 때가 아닌데 혈압이 막 팍 올라가 있어. 근데 여기 오는 고혈압 환자 외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혈압이 정상보다 살짝 낮아요. 우리 혈압 어느 정도 되세요? 우리 김연희님. 정상.
그리고 우리 김복희님의 혈압이 평소에 여기 오기 전에 128? 80. 네, 그래 아주 좋으시네. 되게 100, 110 요래요. 여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건 뭐예요? 그런 분은 어떤 뜻이에요? 부교감이 상당히 압도적인 흥분이 되어 있어요. 이분이 평소에도. 그래서 이제 한 100, 어떤 분은 90 막 위에 게 그런 게 무슨 뜻이냐면요. 항상 뭐예요? 억제, 참아. 이런 게 발달된 사람들은 부교감 신경이 팽팽해요. 더 강력해.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좀 항상 떨어져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맨날 호랑이 만나는 것처럼 사는 사람 있죠. 맨날 집에 불난 것처럼. 이것들이 뭐 이거 있잖아 이거. 확 뒤집어 버릴 거야 막 이거.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걸 하루 이틀 하다 보면은 이 교감이 신경이 발달돼요. 그러니까 호랑이 안 나타나도 불 안 나와도 여러분 그 신경이 흥분되니까 뭐가 올라가 자꾸 올라가. 그래서 이제 이런 자율신경의 이것도 일종의 자율신경의 실조 현상이죠. 다한증 막 손바닥에서 땀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다한증이라는 게 땀이 막 비정상 우리가 여러분 더우면 땀이 나고 추우면 이것도 다 자율신경의 조절이에요. 자율신경의 조절인데 덥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손바닥에서 진짜 아이씨 너무 더워. 손바닥에서 진짜 여러분 땀이 뚝뚝뚝 떨어져요. 뚝뚝. 그게 이게 막 자율신경의 밸런스가 떨어져서 막 흥분시키는 거예요. 땀샘을 뚝뚝뚝뚝 떨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자율신경이 그런 일을 한다. 그러니까 뭐냐예요? 이런 장기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자율신경의 조절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걸 이제 더 많은 장기를 연결해 놓은 거예요. 여기 위에 뇌가 있고 이거 척수신경이죠? 척수신경에서 자율신경이 나와요. 자율신경이 나오면 자, 맨 위에 눈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경이 연결돼 있어요. 눈물샘, 침샘, 뭐 폐, 기관지, 폐, 간, 췌장, 위, 비장, 콩파, 방광, 소장, 대장 할 것 없이 여러분 머리 끝부터 아래까지 모든 자율신경이 다 눈으로 가 있다. 아니 모든 장기로 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네트워크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나오는 신경들이 어디까지? 눈부터 그 다음에 눈물샘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 그냥 눈이라는 것의 모든 조절은 눈이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응? 어디서 오는지 흥분 신경의 신호를 받고 있어요? 자율신경의 기별을 받은 거예요. 자율신경의 메시지를 받는 거죠. 여러분 신경이라는 거는 전깃줄이에요. 말하면 그 전기를 통해 전기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기별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신경이 와서 눈에 기별을 전하면 눈이 그거에 따라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만든 거예요? 안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네? 신호를 받고 일어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신호를 받고 일어난 뭡니까? 유전자의 변화라는 거죠.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눈에도 참 많은 병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에 생기는 사고 외에 다 모든 병은 눈 자체가 혼자서 병이 난 게 이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저는 정말 이 생각을 오늘 하는 강의를 머리에 꽉 박아놓으면 여러분의 모든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해석할 수 있는 굉장한 그 지혜가 생겨요. 눈에 있는 모든 병이 눈병이 아니다. 뭐 망막도 병이 생길 수 있고 망막, 박림, 뭐 각막, 모든 게 녹내장, 맥내장 다 생기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병이 사실은 기전 관계에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병이 생기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안과를 가요. 안과. 이쪽으로 이렇게 가죠. 근데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해. 아, 눈이 아프면 안과를 가야지. 당연하죠? 뭐 그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첫날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얘기가 있어요. 증세 치료가 있고 치유가 있다고. 치료는 뭐예요? 증세를 완화하는 거다. 치유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인 병을 없애는 거다. 증세 치료를 위해서는 우리가 안과가 필요합니다. 아, 눈이 너무너무 안압이 올라가서 아파 죽겠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안압을 내리는 약을 좀 쓸 필요가 있어요. 증세를 완화해야 돼요. 아직 치유가 못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는 내과를 갈 수 없고 안과를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증세 치료를 위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만 여러분 치유를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야, 이 신경을 원래 왔던 신경을 따라서 원인을 찾아 우리가 한번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방향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안과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이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여러분 전문화라 그래요. 큰 병원에 가면 여러분 안과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망막 보는 선생님, 각막 보는 선생님. 여러분 요즘도 내과 이렇게 안 해요. 큰 병원 가면 뭐예요? 호흡기 내과냐? 소화기 내과냐? 내분비 내과냐? 이렇게 하지. 내과 이거는 그냥 개인 병원에나 이렇게 하지. 내과 안에서도 다 소위 분과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호흡기 내과만 일단 또 전공을 하면은요. 순환기 내과는 또 하나도 몰라요. 의사들이. 실제로 그렇게 돼버려요. 저희들이 하는 그 커리큘럼이 뭐냐면 의대 6년 다 배워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다 배워. 이론적으로. 인턴 각 과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심부름하면서 경험을 하죠. 내과 한 달 갔다, 외과 한 달 갔다, 뭐 공구박을 받으면서 이제 신부 따까리로 다니면서 이제 개고생을 하면서 이제 맛배기를 보는 거죠. 아, 내가 어떤 게 적성이 맞나 한번 돌아보라는 거야. 인턴 도는 거 아니에요? 안에서 도는 거 인턴.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도저히 이과가 낫겠다. 그래서 여러분 과를 선택하는 거 보면 자 성질대로 선택을 해요. 정형외과 같은 거 이렇게 뼈다귀 딱 해갖고 갈라서 뚝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막 성격이 쪼잔한 사람들이 못해요. 근데 진짜 남자다운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막 등치도 여러분 잘 보세요. 정형외과 의사가 막 이렇게 남자가 외셔에서 조그만 사람 별로 없어요. 다 한 등치예요 그냥. 대충 가마 이래. 근데 이제 소아과 하는 사람들은요, 다 남자들도 다들 이렇게 무슨 애기들 같아. 까꿍 막 이러고 딱 자그마해갖고 등치 큰 턱난 소아과 의사 봤어요?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평균적인 사람들이 내과예요. 그냥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자, 어쨌거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6년 이제 그걸 받고 나면 인턴 돌고 그 다음에 자기 과를 정해서 소위 레지던트를 4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지던트 4년 하면 이제 자기 내과 각 전문의가 돼요. 그러면 그거 끝나고 나면 한 1년이나 2년 동안 분과를 해. 난 내과 중에서 호흡기를 할 거야. 그래서 뭐 소화기를 할 거야. 소화기를 하면 그 2년 동안에 이때까지 4년 동안에 내가 전문의 한 거는 거의 다 또 잊어버린다고 그러다 전문화가 거의 도태돼 버리고 소화기 내과만 이제 되면은요 이 소화기 내과 사람들은 또 심장내과가 아슬아슬해요. 그러니까 대충은 알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문화가 된다는 게요 점점 사람을 쪼개가지고 나는 그래서 어떤 서울대 병원은 간 박사만 따로 있어. 그잖아요. 그 사람 평생 간만 봐. 근데 평생 그 사람 따라갖고 6개월에 한 번 보고 6개월마다 초음파 찍고 CT 찍고 피검사해서 해도 여러분 병이 나빠지는 걸 막아줄 수는
참 사람들이 재밌는 게 의사만 봐갖고 검사만 하면 병을 스탑을 시킬 줄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이 전문화라는 게 증세 치료를 할 때는 전문화된 사람이 도움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전문화 할수록 치유하는 거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간으로 줄어들었어. 예. 간이 아픈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의 간이에요. 이게 참 현대의학의 하나의 참 딜레마예요. 사람은 없어지고 장기만 남아있어.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했다기보다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 이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여전히 사람은 병들었는데 뭐예요? 간은 따라서 병든다는 거를 개념이 너무 당연한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눈물샘, 여기도 눈물샘이라고 적혀 있죠? 눈물샘 병도 요즘에 참 많아져요. 안구 건조증이라는 거. 눈물이 안 나와가지고 아고 뻑뻑한 거예요. 그 병 역시 여러분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자가면역 질환을 제가 뭐 강의를 안 했지만은 자가면역은 뭐냐면 자기 T임파구가 자기 면역세포가 자기 장기를 자꾸 파괴하는 병이 자가면역이에요. 그래 이거는 이제 어느 부분을 파괴하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져요. 눈물샘을 자극하면 그거는 안구 건조증이 되고 뭐 여기 모공세포를 자꾸 공격을 하면 원역 탈모증, 머리 자꾸 빠지는 거예요. 동글동글하게. 여러분 머리 동글동글하게 빠져신 분들이 한번 가끔 인생에 있었을 거예요. 어떨 때 빠져요? 극심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탈모증이 많대요. 취업, 학교, 경제적 빈곤 여러 가지 얼마나 고민이 많아. 그 자괴감 이러면서 그냥 병원에 찾아오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이게 우리 뉴스타트 교육을 젊은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안 받으면 이 사람에 대한 해석, 인생의 목적, 자존감, 사람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인가 이게 교육이 안 된 상태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오려니 사실 이 아이들이 생각을 어떻게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받는 거예요. 아 능력이 없구나, 안 되는구나, 힘들구나 막 이 자괴감 그대로 받는 거예요. 참 불쌍해 죽겠어요. 눈물샘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폐, 심장병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간에 뭐 어떤 병변이 생겼다. 그거 간이 갑자기 데모를 한 거 아니에요. 간에게 흥분을 주는 신경의 연결 메시지를 주는 자율신경. 모든 장기가 이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을 이제 계속 연결해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뇌에서부터 오는 모든 신경의 흥분이 여러분 이거 이제 내일 아침에 우리가 암 얘기를 제가 자세히 같이 할 건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T셀, NK셀, B셀 이게 다 면역세포들이에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암에서 성공하려면 면역세포와의 전쟁이라는 거 아시죠? 그 면역세포를 컨트롤하는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를 보여줘요. 요즘에 여러분 계속 라돈 침대 지금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이때까지 했던 유사과학 있잖아요. 음이온, 수소, 육각수, 수소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까발려지고 있어. 이때까지 묻어 있다가. 그래서 이제 양심 있는 과학자들이 이거를 유사과학이라고. 과학이 아닌데 과학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뻥쳐가지고 뭐예요? 물건 상업화를 시킨 거. 이런 것들이 다 가짜라고 지금 다 과학자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얘기하면 장사꾼들한테 막 맞으니까 이 기억에 뭐예요? 그냥 우리가 그런 거에 현혹을 안 되려면은 확실히 알고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자, 이게 면역세포의 컨트롤은 어디서 오느냐? 그런 무슨 지역적인 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합리적인 의학이 뇌로부터 오는 모든 흥분이 뭐예요? 면역세포를 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율신경에서 결국은 뇌로부터 오는 이 자극이
강력하고 올바르게 생명파의 자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얘기하면. 정신 여러분, 암 환자들 특히 정신 빡 차리세요. 응? 이거를 캐치를 딱 하지 못하면 왔다리 뭐를 해도 솔직히 이 세상에는 방법이나 뭘로 면역을 올리는 기술이나 방법은 없어요. 장사꾼들이 이거 먹으면 면역력 높아진다고 하는 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면역세포는 다 뇌로부터 오는 강력한 호르몬과 신경의 자극을 통해서만이 면역세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세포가 약해지는 것도 뇌에서의 흥분이 무엇이냐에 따라 면역세포가 약해지기도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 암 나와서 이쁘게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은 뭐 하면 됩니까, 남편들이? 대답을 좀 해보세요, 우리 남편분들. 여보, 무조건 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다 해줄게.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길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이 뇌로부터 이제 제가 뇌로부터 어떤 흥분이 그런가 제가 해준다 그랬어요. 그럼 어쨌든 지금 뇌로부터 흥분이 여러분, 우리 지금 TM파구가 지금 암과의 전쟁의 가장 센터에 있어요. 이 TM파구는 뇌로부터 오는 신경이 바로 직결되어 있는 세포가 이 TM파구란 말이에요. 그럼 자, 이거를 우리 부인이 잘 받으면 물론 여기에는 환경도 좋아야 되죠. 과로하면 안 되고요. 기름기 있는 거, 나쁜 음식 안 먹어야 되고, 그거는 이제 기본이고, 그거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이 신경이 잘못되면은 새알에 피도 안 된단 말이에요. 새발에 피도 안 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 네? 자, 이 신경 흥분을 강력하게 파지티브 신경으로 받아주면 이 TM파구는 어떻게 된다고요? 업 돼갖고 어디에 있는 암세포도 찾아가서 재발할 거나 말거나 찾아가서 암세포를 뭐 할 수 있어요?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남편분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머리를 공략하는 거야. 머리를. 그럼 막치기 할까? 여러분 이제 그거를 답을 얻어야겠죠. 사실은 여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요. 그게 문제야. 우리하고 정서적인 동네가 좀 달라. 우리 영원이가 막 이러고 있어요. 이거를 알고 참 결혼을 하면 사실 좀만 알고 좀만 하면 참 행복하게 될 수가 있는데 거기 딱 가려운데 원하는데 거기만 딱 긁어주면은 참 여러분 그런데 이 뇌에서 신경들이 제일 많이 가 있는 부분이 장기 중에 어딜까요? 여러분 장기 중에 뇌로부터 자율신경이 신경이 가장 아주 예민하게 분포되어 있는 곳이 어딜까요? 피부예요. 피부도 여러분 장기에 해당해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 그러면 피부예요. 제일 넓거든. 이것도 장기에 해당해요. 근데 이 피부하고 이 자율신경이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첫 번째 남편들에게 하나 팁을 가르쳐드리면 부인의 TM파구를 가장 강력하게 자극하려면 피부를 자극하면 돼. 무슨 말인고? 스킨십을 많이 해주라는 거지. 따뜻하게. 이제 근데 막 속으로 막 북북 긁어놓고 내가 밀어줄게. 자, 이제 그렇습니다. 이 면역세포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직결이 되어 있어요. 그냥 직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통전화가 특히 이 면역세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뇌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면역세포가 몇 초 안에 초토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신경의 속도는요, 1초 전에 다 온몸까지 착, 수백 분의 수천 분의 1초에 온몸에 있는 신경들이 다 흥분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뇌에서의 변화가 얼마나 면역계 관계를 바로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 이게 뭔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면역세포 그렇죠? 또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런 인기의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뇌에서의 모든 자극이 면역세포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면역에 의해서 생기는 병들, 피부병, 이것도 피부가 문제 생기는 게 아니고 면역 이상이 피부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부병은 철저하게 더 뇌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피부에 지금 만성적으로 뭐가 병이 있다. 여러분, 그거 애나 어른이나 뭐예요? 물론 특별한 뭐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도 우리가 피부의 병을, 그건 잠깐이에요. 그거는 잠깐이고, 만성적인 피부병은 다 뭡니까? 다 이런 변화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머 피부에 문제 있어 그러면 얼른 어디만 달려가요? 피부과에만 달려가서 연고 바르고 뭐 또 먹어 제끼고, 그거 잠깐뿐이에요. 아, 그러면 여러분 뭐 생각하면 돼? 내 머릿속에 문제가 생겼구나 하시면 돼요. 우리 김 실장님도 작년에 여기 시커먼 거 피부병 뭐 얘기해도 되죠? 이렇게 저도 피부병 단골이에요. 이거 이렇게 동그랗게 시커멓게 생겼어.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뭐 약을 잘못 먹어서 뭐 약 부작용이래. 자, 딱 보니까 이 실장님 이거 스트레스성이에요. 이제 스트레스가 확 많이 떨어지니까 1년 지나니까 갱노도 싹 없어지잖아요. 저도 피부병 이 대장이거든요. 네?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이 피부병, 관절염, 암, 염증, 감염, 이거 다 면역력 때문에 생기는 거다. 결국은 뇌에서의 변화다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이제 보면은 뭡니까? 모든 질병이 정말 여러분 모든 병의 질병이 그러니까 루마티스 관절염이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것도 역시 정신병이다. 모든 병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좀 기분 나쁘셔요? 모든 병은 뭐다? 무슨 병이다? 정신병이다. 여러분 많이 먹는 비만이 병이에요? 병 아니에요? 비만도 병으로 이제는 분류를 합니다. 의학적으로. 여러분 비만은 그러면 그냥 단순히 음식만 좋아하는 병이 아니에요. 우리 뇌에 식욕을 조절하는 중추가 있어요. 뇌 중간 아래. 이 식욕을 조절하는 중추가 뇌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받으면 정말 음식이 막 그냥 배는 터지는데 뭐야? 계속 먹고. 야식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 정신질환이에요. 야식하고 폭식하고 그리고 또 안 먹는 거. 이거 식욕의 변화 이것도 다 여러분 정신의 문제예요. 이거를 여러분 알면은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나의 삶에 나타나는 이 비정상적인 모든 생활 습관들이 다 정신의 교란 때문에 온 거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이런 구조와 시스템으로 디자인이 되어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 이렇게 자꾸만 요즘에 자꾸만 허기 가지고 배가 고프고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아? 그거 뭐예요? 네 컴퓨터 칩 안에 지금 교란이 일어난 거야. 이거를 해결을 해야지 그런 생활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교정이 되게 돼 있어요. 많이 먹는다든지 아무 때나 먹는다든지 숙일 때도 없이 먹고 막 이런 나쁜 거 먹고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살면서 식욕이 변화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너무 막 기름진 거. 여자들 기름진 거 언제 먹고 싶으세요? 임신했을 때 또 뭐예요? 생리할 때, 그쵸? 또 스트레스 받았을 때. 생리에 큰 정신적인 뭔가가, 여러분 임신했을 때, 저는 기름기는 그건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 예? 짜장면? 그거는 좀 특이한, 그러니까 개인적인 거고, 임신했을 때도 지금 우리
주로 스트레스 받을 때 여자들이 뭐예요? 기름기, 매운 거, 짠 거 이런 거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식욕의 변화도 인간은 절대로 이유 없이 변화하지가 않는다는 거를 알면 사람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해석이 돼. 아하, 우리 애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희 애는요, 먹는 거라고 그러면 사죽을 못 써요. 먹는 거 막, 이게 미쳤나 할 정도로. 그렇게 먹는. 근데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해봤어요. 맨날 가르치면서도 코앞에 있는 애는 또 눈이 멀어서 이게 지금 이 속에 얘가 맨날 하지 말라는 거에 주눅이 들어있어요. 이게 막 욕구 불만이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숨겨진 정신적인 문제가 육체적인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면 좋다 나쁘다 하지 마라 하라 그런 단순 무시한 껍데기로만 사람을 죽치려고 그러는 거죠. 왜 그런가? 왜 쟤는 많이 먹나? 왜 쟤는 먹을 것밖에 생각하나? 쟤는 왜 일찍 못 자고 밤새 늦게 자면서 퍼먹나? 기름기를 저렇게 먹어도 되나? 하는 게 그 속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의 비밀이에요. 정말 이제 제가 시간이 갈수록 너무나 99.9%예요, 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게 우리가 더 이상 노예처럼 안 살아요. 해석이 되면 해결하던 의지가 생기고 그러면 길을 찾게 돼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왜 술, 담배를 그렇게 좋아해요? 왜 중독에 빠지냐? 왜 나쁜 거를 그렇게 신취하느냐? 그 속에 마음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술 나쁘다, 담배 나쁘다, 그것만 가지고는 인간은 그걸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강 선생님이 그러셨죠? 저한테 말씀으로 회복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메시지 받아서. 그죠? 저한테 그러셨죠? 제가 그거 보고 굉장히 설교 말씀 듣다가 아이고 제가 괜히 얘기하나? 좋은 얘기라서 괜찮아요? 네. 설교 말씀 듣다가 굉장히 회복이 많이 되셨대요. 이 마음이 회복이 되면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그래서 그게 왜 그러게 돼 있냐 보면은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뇌로 가는 거예요. 뇌의 어느 부분이 우리를 이렇게 온 몸의 장기를 움직이고 있냐 이거죠. 거기 보시면은 자 오늘 조금 늦었으면 요거 끝나고 여러분 뇌에서의 맨 처음에 시작은 여기 1번 보이시죠? 1번 화살표 보이시죠? 1번 화살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의 이 처음 시작이 여기예요. 여러분 여기는 어디 부분이에요? 이 1번은 여기 이마이에요. 사람에서 여러분 사람의 모든 자극의 시작이 어디다? 여기다. 요즘에 유행하는 이거 모르는 사람 없더라고요. 전두엽. 전두엽 중에 전두엽은 여기까지인데 머리털 안 나는데 거기 전전두엽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여러분 사람의 뭔가가 들어오는 시작이에요. 여기가 뭐 하는 데냐면요.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사람만이 유일하게 생각하는 부분. 동물들은 이게 별로 아주 미세한 부분. 다른 뇌는 동물들이 더 발달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손에 뭐 이런 데는 이 본능에 해당하는 이런 거 식욕, 성욕 이런 부분은 동물들이 더 발달되어 있어. 원숭이는 손해가 사람보다 더 발달되어 있어요. 나무 타고 막 다니잖아요. 유일하게 사람에게 가장 발달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이 전두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망파는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전두엽을 여기를 차지하면은 온몸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적으로 현대과학적으로 이 우리가 맨날 들고 다니는 이 폰은 제일 손상을 받는 신경이 어디게요? 이 전두엽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거 어쩔 수 없이 보고 있지만은요. 와 이거는
최소한 해야 되니까. 최소한 해야. 특히 자라나는 애들은 여기를 집중 파괴시켜요. 어쨌거나. 우리가 보는 모든 폭력물, 영화, 나쁜 모든 자극이 여기를 공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흥분이 여기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흥분이 그래 들어와서 생각센터에 이제 자극을 주죠. 그러면 이 생각이 어디로 가냐? 해설표가 여러분 따라오세요. 2번으로 와서 여기 분홍빛 동그란 아몬드 같은 구조물로 신경 흥분이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자 조금 더 이쁘게 그릴 거예요. 자 여기에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 생각이 요 아몬드 여기 조그만 구조물로 들어가요. 자 그죠?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자세히 화살표를 보시면 이 여기를 거쳐서 이 연수를 거쳐서 온몸에 자율신경을 이제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몬드 모양의 이 구조물이 뭐냐면은 여러분 편도체라는 거예요.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러면 편도체가 뭐 하는 데냐면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분노, 두려움 이거예요. 분노와 두려움이에요. 분노와 두려움. 자, 그러니까 우리 현비 심리학을 배우잖아요. 심리학에서 사이코소마틱 그런 말 들어봤어요? 정신, 신체, 장애 그런 말. 이게 바로 그런 것들. 네? 잘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의 자극을 받으면 그 생각은 바로 뭐예요? 감정을 일으키는 센터로 간다. 그러면 감정을 일으키는 그 이후에 뭐예요? 그 신경 흥분은 온몸의 자율신경을 통해 그 신경 흥분을 전해주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네트워크에 지금 중간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감정을 일으키고 뭡니까? 생각이 감정을 일으키고 이 감정 자체가 온몸에 이제 질병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저를 좀 쳐다보세요. 응? 자, 여러분 생각과 감정과 그리고 몸의 반응.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하고 몸이 이런 식으로 뇌하고 척수 사이에서 온몸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것 곧 이퀄 그거는 그걸로 끝난다는 게 아니고 분명히 어떤 형태에도 몸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몸이 아프신 거예요. 몸이 아픈 게 오랫동안 어떤적인 생각의 자극을 받아서 그것이 나도 모르게 이 분노와 두려움이라는 부정적인 분노, 두려움, 화나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일으키면서 이게 각자의 여러분 가장 취약한 장기로 가서 누구는 유방, 누구는 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질병을 일으켜 왔다는 거죠. 이런 네트워크에 우리는 있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그래서 우리 이 뭐예요? 생각하는 부분을 정신이라고 그러죠. 정신. 그리고 이 이하 모든 장기의 부분을 몸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정신이 몸을 지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신이 몸을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원인도 이거였고 지금 해결도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몸의 변화, 몸의 모든 변화, 내가 무엇을 많이 먹는다든지 생활 습관의 모든 몸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다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의 변화 때문에. 내 감정이 평화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평화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감정이 평화롭지 않은 이유는 생각이 늘상 계속 그런 식으로 들어왔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그러면 이 밖에서 들어온다고 이 화살표가 1번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죠? 이 생각이라는 거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생각을 한다. 그거는 이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 다 가르쳐 드렸어요. 이때까지. 아침에도 했고 어제도 했고. 이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얘기할 때 우리 모든 세포 물질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몇 가지 5개밖에 안 되는 물질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뇌세포도 여러분, 뇌세포도 물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세포 안에서 자동적으로 생각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거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생각을 뇌파로 찍으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뇌파라는 건 뭐냐면은, 뇌파는 여러분, 전기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은 전기 현상이거든. 그렇다면은, 이 뇌에서 전기가 나온다는 건 뭡니까? 자동적으로 전기는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기는 어디서 뭐예요? 밖에서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이 들었다 하는 거는 내 속에서 내 뇌세포에서 생각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밖에서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 중에 여러분 2가지 생각이 있죠? 어떤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 그죠? 긍정적인 생각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 2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긍정적인. 자, 그러니까 우리 윤 실장님이 우리 간증에서 너무너무 힘들 때 이렇게 살아서는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어떤 생각은 뭐야? 노래를 해야지. 죽겠는데 지금 뭐예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노래를 해야지. 극단적으로 뭡니까?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 그럼 이 외의 생각은 없어요. 애매모호한 생각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고통을 받는 이유는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파라고 얘기했어요. 긍정적인 생각은 뭡니까? 생명파. 이거는 하나님께로 오고 이거는 사단으로부터 오고 마귀로부터 온다. 그래서 이게 생각이라는 거는 전적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밖에서 들려오는 거를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언제나 덥석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소리를 듣고 삽니다. 여러분, 이거를 단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정신분열증 환자들이에요. 맨날 이 사람이요, 이 우리가 듣고 있는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완전히 크게 확대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정신분열증 환자.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소리 들린대 맨날. 너 죽어! 너 필요 없어! 그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긍정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듣고 살아요. 듣고 살아. 자세히 보면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듯이 이 자연의 하나님의 생각은요 모두 살아야지. 아름답잖아.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회복할 수 있어. 너는 가치가 있어. 너 아름다워. 행복해질 수 있어. 언제나 뭐예요? 그런 음성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양이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거는 생명파의 생각과 사망파의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택하냐. 습관적으로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탁탁탁탁탁 골라서 다 생각으로 만들어서 나도 모르게 뭡니까? 이 감정이 욱 되어 있으면은 10년, 20년 그게 내 모든 장기에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 병이 걸려요. 그래서 마음이 부정적인 전파를 받아서 우울해 있으면은 운동도 하기 싫고 좋은 것도 먹기 싫고 물도 마시기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당연히 노래 부르기도 싫고 그래서 부정적인 전파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모든 생활 습관을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부정적인 생활 습관만 보고서 습관만 바꾸자. 이게 웰빙 운동이에요. 그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좀 도움은 받아요. 근데 왜 인간은 부정적인 생활 습관을 그렇게 좋아하나? 나쁜 생활 습관을 왜 그렇게 좋아하나? 그럼 우리가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 이 생각을 지배하는 게 여러분 생명파와 사망파 이 지역은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냐 악한 영이냐. 이 악한 영이라고 그래. 이거는 악령, 악해. 사람을 파괴시키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악하다. 그래서 악한 영이고 생명파는 뭐예요? 거룩한 영이다. 그래서 사람을 정말 살리고 회복하는 그 영이다. 그래서 성령, 거룩한 영의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이에요. 어떤 생각을 지배하는 거는 뭡니까? 영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이 획득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과 뭡니까? 악한 영이 매일매일 듣게 합니다. 듣게 합니다. 쟤는 왜 저렇게 꼬라지가 이상해? 모든 게 이거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늘상 사망파를 받으면서도 그거를 투쟁하지 못해요. 그래서 영이 정신을 조절하고 이 정신에 따라 여러분 몸이 바뀌는 사람은 영과 정신과 몸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행히도 세상에 많은 대부분의 사람은 멀쩡해 보이는 것 같지만 다 어둠의 영 가운데서 그 생각과 그 감정과 그런 생활 습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걸 그냥 현대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다 치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생명의 영, 성령의 영으로 생각을 바꾼다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을 회복하는 맨 처음 연결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그 네트워크를 찾아가면 여러분 영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영물, 영적인 물건인지 물체인지 하여튼 사람을 영물이라고 하잖아요. 모르는데도 알고 배운 적이 없어도 알고 그렇잖아요. 애기 낳아본 적도 없고 육아를 배운 적도 없는데 알아. 그건 뭐예요? 생명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애가 이렇게 우는 거는 배가 고픈 거야. 근데 사망파는 뭐예요? 지금 네 남편 오늘 전파 안 좋다. 저거 밖에서 딴짓하고 왔네. 그런 걸 가르쳐줘요. 여러분 여자들의 육감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악한 영의 감각이에요. 남자들이 아무리 식 닦고 있으려고 해도 여자를 속일 수는 없어요. 금방 알아요. 그게 여러분 일종의 영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되어서 이 속에서 여러분 어둠의 영 속에서 잘못된 생각 가운데 감정 가운데 있다가 몸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영을 회복하지 않으면 몸이 본질적으로 치유되기가 힘들어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일상 중에서 좀 예를 들어야 돼. 여러분 제가 피부병이 많이 가끔 정말 심하게 생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피부병, 관절, 류마티스 관절기가 있어요. 류마티스 이 관절이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 손가락하고 부어올라요. 그러면은 제가 탁 캐치를 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아는 원인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지금 스트레스 안 받는데 하는데도 부어올라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이유가 내가 모르지만은 있어요. 그럼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도대체 뭐가 문제죠? 그럼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탁 걸려있는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생각을 탁 캐치를 하게 해줘요. 너 이랬잖아. 너 지금 되게 걱정하고 있어. 네 자존심이 상할까봐 지금 네가 조마조마 하고 있어.
그런 얘기를 다 깨닫게 해주시면은 여러분 그 생각을 하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또 걱정이라는 사망파의 생각을 또 한동안 받았어요. 하나님, 이 사망파의 생각을 주님이 생명파를 보내주셔서 이거를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 성령의 생각이 저에게 오면서 생각이 나도 모르게 뭐예요? 획 바뀌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 감정이 이렇게 다운되면서 며칠이 지나면요. 이 관절이 부었던 게 싹 가라앉아요. 참 기가 막히게 여러분 우리 몸이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불면 참 평생 불면증 있는 사람 여러분 근데 이거 제가 이것까지는 좀 하고 가야겠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3번 자극이 있죠? 3번 자극도 이 편도체를 자극을 해요. 여기 보시면 3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Preconscious Signal이라고 되어 있어요. Preconscious라는 게 뭐냐면 전의식, 무의식의 신호가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무의식을 저장하고 있는 뇌 부분에서 이 감정센터를 자극하면 이 똑같은 루트를 밟아서 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의식이 뭘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이 무의식이라는 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무의식이 뭐예요? 내 마음속에 감추어진 마음, 그게 바로 무의식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에 이 생각으로 들어왔던 생각 중에요. 해결 안 되고 마음속 깊이 꽁꽁 묶어왔던 마음, 그게 여러분 무의식으로 남아있어요.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뭐예요? 경험해왔던 거. 경험해왔는데 해결 안 됐어. 그럼 다 어디로 가요? 깊은 마음에 장아찌처럼 이렇게 저장이 돼 있어. 사실은 우리의 생각은요. 무의식의 95% 이상이에요. 나머지 뭐예요? 5%도 안 돼. 의식은. 생각을 하면 우리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몸이 나빠지는데 그거보다 비교도 안 되게 뭐예요? 무의식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무의식 속에 사람이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온 몸을 조정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움직이는 놈은 생각도 움직이지만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게 누구예요? 무의식에 있는 놈이에요. 무의식에 있는 놈. 그게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거기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시도 때도 없이 기분도 안 좋고 왠지 짜증도 나고 왠지 어떤 사람만 보면 화도 나고 어떤 행동을 보면 막 우락 터지고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무의식에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망파는요. 무의식에 굉장히 자기 팔을 쏘아붙여요. 그런데 불행히도 대부분의 어른들의 무의식은 밝은 게 아니야. 다 어두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천진난만하고 이쁘다가도 여러분 애들이 왜 천진난만하고 이뻐요? 무의식에 쌓인 게 별로 없어서 그래. 근데 매일매일 살았는데 이제 한 50년 살고 나면 우리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어때? 심란한 얼굴. 이게 점점 이 속에 무의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나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몰라요. 여러분 어떤 환자가 제가 이 얘기하고 끝날게요. 참 할 얘기 많은데 이 얘기를 조금 시간을 많이 내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 70 다 된 어떤 여자분이요. 50년 편두통을 가지고 왔어. 50 몇 년. 안 해본 게 없어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몸에 좋다는 거는 다 해봤어요. 50년 동안. 돈이 많아갖고 돈 상관없이 다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를 누가 한번 가보라 그래갖고 오신 거예요. 여기 오시기 전에 신문 광고 보고 제가 그 얘기 해드렸죠? 한약 200만 원짜리 먹다가 왔다고. 그 얘기가 뭐냐면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상담을 할 때 하는 얘기를 다 들어보면은 저는 이게 오래돼갖고 이 문제의 시발점이 어딘지가 좀 알게 돼요. 근데 환자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제가 옛날에요 바나나 먹다가 첫날부터 제가 이 병이 걸렸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병을 연결해. 그러면은 그 바나나 먹던 그날 뭐가 있었던 날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요. 선생님, 제가 페트통이 언제 생겼냐면요. 제가 14살 때 생리통이 있어갖고 개보린을 먹었대. 그때도 개보린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개보린이라고 그래. 개보린을 먹고 이 부작용으로 편두통이 생겼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러면 저는 이제 숨은 그림 뭐예요? 숨은 고개를 해야 돼. 다 이것저것 물어보면은요. 그 해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분이 자기 아버지가 그 어디 지방의 군수였어요. 군수였는데 첩이 한둘이 아니야. 첩들 잔뜩 깔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본처의 딸인 이 여자분이 14살이 됐어요. 중학생이 됐어요. 근데 이 첩집에, 이 본처 집에 아버지가 잘 안 들어와요. 아버지 얼굴 볼 일이 없어. 근데 지금 돈은 많은데 본처 집에 돈이 떨어졌어. 학교에 가야 돈을 가지러 가야 돼. 근데 엄마가 첩집에 가 있는 아버지한테 이 딸을 보냈어요. 학교 가는 길에 들러서 돈 좀 얻어가라. 그래갖고 이 사춘기 소녀가요. 첩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첩집에 아버지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아버지가 딴 첩집에 가갖고 그저 첩집에 없는 거야. 첩이 나와서 그 이 소녀가 돈을 좀 주세요. 그날부터 뭡니까? 편두통이 시작이 됐어요. 그 왜 그러겠어요? 이 마음에 이 생각의 분노가 뭐 생각이 어떻게 이 아버지란 인간이 이럴 수 있냐라는 그 생각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극심한 이 사람은 편두통으로 도지는. 근데 이때부터요. 이제 커가지고 20살 넘고 선생님도 하고 온갖 거 다 해서 이제 그 기억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잊어버렸는데 그 기억이 여러분 어디로 갔겠어요? 무의식에 이제 저장이 된 거죠. 50년 넘게 이 극심한 편두통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그게 자기 병의 원인이라는 거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분 여기서 한 2주인가 3주인가를 1주 세미나를 이거 말고 하루에 8시간 강의하는 세미나가 있었어요. 저희 재림 교인들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는 하루에 8시간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하니까 하루에 8시간씩 한 총 50시간을 강의를 들으니까 그 짧은 시간에 막 메시지가 들이부어진 거죠. 여러분이 듣는 만큼 바뀌어져요. 여러분 하도 환자들이 힘들다 그래갖고 하루 2번밖에 강의 못하지만은요. 사실은 강의 시간이 더 많아야 돼요. 힘든 것 같아도 많이 어거지로라도 어쨌든 듣고 그러면서요. 자꾸 막 이 생각들이 자극이 돼요. 아 그렇구나. 이 강의 시간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은. 형태는 그렇게 돼 있지만은요. 여러분 누군가의 강의를 듣다 보면은 옛날 게 여러분이 쫙 그런 거지. 그래 그렇구나 하는 거는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틀린 거다.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제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나 지금 잘못 생각했네. 아 이거는 맞는 얘기야. 그래서 이 강의 시간을 통해 생명파가 강력하게 여러분이 집중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로지 그 얘기만 듣도록. 그러더니 그분이 그걸 7박 8일 하루 50시간 듣고
몇 주 더 있다, 여러분. 막 처음에는 짜증을 내고, 그러더니 살짝 일주일 끝날 때가 되니까 이게 증상이, 여러분 편두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통증인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전조 증상까지 있어요, 이거. 거의 발작과 비슷한 거예요. 이러더니 점점 이분이 자기 무의식이 뭐예요? 생명파의 은혜와 사랑이 전파가 이 무의식 속에 아버지라는 인간이 두려움, 분노로 잡혀있던 아버지라는 인간을 뭐예요? 이해하게 됐어요. 저 유전자의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였구나, 우리 아버지도. 자기도 모르게 그 생명파가요, 그 속에 들어가서 이 갇혀있던 마음을 설득한 거예요. 불쌍하다. 이분이 한 2주 지나서 편두통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끔히 없어졌어요. 말끔히 없어졌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을 한둘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음식, 그거 조금 건강식 먹으면 효과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효과 있어요, 조금. 사람이 그거 가지고 그게 좌지우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에 절대로 목숨 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 무의식 속에 각 살아온 그 형편대로 역사에 여러분 이게 땡땡하게 어두움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 지금 그게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생명파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들어가서 호소하시고 밀어주시고 이해하게 되고 진리를 알면 그 진선이 이 모든 어두움을 빛으로 다 드러내면 여러분 치유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위에서부터 앞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그 진선, 진짜 선을 여러분이 간절히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